안녕하십니까. 김원영 교수입니다. 전번 시간에 이어서 탐정 전문가 자격증 양성과정 4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녹음 장비하고 탐정업의 특징 및 그 현황, 탐정과 그 수사 구분 등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비는 녹음 카메라 장비가 있는데요. 요즘은 그 시계도 있고 안경도 있는데 시계 같은 경우는 시계를 차고 그 버튼을 누르면은 시간이 그 녹음이 되는 그런 장비가 있고요. 또 안경을 끼고 옆에 그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그 자연스럽게 안경을 쓰는 척 하면서 그 스위치를 눌러서 녹음을 하는 그런 그 기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그 장비 차량용 GPS로 해서 이제 추적하는 그런 게 있는데요. 위치 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개인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치정보법에는 미수법은 처벌 규정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이제 의뢰했을 때 차량으로 이제 이동할 때 대부분이 이제 그 소유자가 이제 남편인데 부인이 이제 그 외도를 한다든가 그걸 추력을 한다 그러면은 남편이 허락하에 남편이 차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가능한데 부인이 차를 이용해서 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부인이 차에다가 그 GPS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그런 것도 불법이라는 거 그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린이집 원장들이 많이 스트레스, 학부형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뭐 들어와 가지고 함정으로 뭐 그 아이들을 뭐 어떻게 관리하는데 불법적으로 뭐 때린다든가 뭐 그런 거를 도청하기 위해서 설치하는데 요즘은 그래서 이제 장비가 몰카 도청 탐색기 여기 화면에 나오는 빨간 거 그게 이제 이 도청 장비를 가지고 와서 이제 설치를 했을 경우에 삐삐 소리가 난다든가 뭐 그래서 이제 도청기를 탐색하는 기계가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장비로는 고성능 녹음 촬영기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듯이 손바닥만게 자금해서 그 이제 호주머니에다 넣고 이제 그 녹음을 한다든가 촬영을 한다든가 그런 게 이제 비일비재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탐정업의 특징 및 현황을 살펴보면요. 먼저 영국부터 살펴보면요. 역사적으로 그 자격 유무 관계없이 자유로이 그 민간 조사업을 실시할 수가 있고요. 현재 국가 직업 인증을 받아야 민간 조사업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요. 주요 업무로는 그 보험회사라든가 변호사에게 소송 관련 정보 수집 의뢰를 받고 있고요. 조사원의 조건으로서는 일정한 기술이라든가 지식 간단한 평가 후에 국가 직업 인증을 취득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탐정 활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현황으로 보면은 그 2022년 현재 업체 수는 총 한 703곳, 고용인 수는 17,000명, 연간 수익이 한 3억 1,400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하고요. 최초 탐정업이 태동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공경비, 공경찰 그 제도보다 사경비 그 사경찰 활동이 먼저 그 이루어짐으로써 그 탐정이 최초 태동 국가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명치 유신 이후에 근대화 그 1920년에서 1930년대 흥신소가 확대돼서 2006년도에 탐정 업무에 관련법이 개정됐고 현재 한 5천여 명의 업체가 활동하고 있고요. 주요 업무로서는 소규모 인원 불륜이라든가 미행, 결혼 상대자 조사 등의 행동조사 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고요. 조사원의 그 조건은 영업소의 소재지에 관할하는 공안 그 위원회에서 신고서 제출하면은 영업이 가능하고요. 현황을 보면은 2001년 현재 민간조사 업체 수가 1,485개소, 고용 인원 수는 한 6만 명, 연간 수익이 한 7억 7,200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하고요. 사이 악영향으로는 야쿠샤 등 뭐 폭력 조직과 연합해서 공인 탐정업자의 불법적인 행위로 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1850년도에 헬런 핑커튼이 그 최초 민간 조사업이 설립했는데요. 현재 그 소송 절차에서 변호사의 동반자로서 중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주요 업무로는 그 변호사의 조력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민간 경비업체와 함께 일을 수행하고 있고, 조사원의 조건은 모든 주 탐정이 합법화돼서 탐정 합격률이 한 20% 정도 까다로운 공인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황으로는 21년 현재 약 6만 명 회사를 고용하고 평균 연봉이 5만 780만 달러, 하나로 5,709만 원 정도 된다고 하고요. 거대한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고난도 기업 업무를 맡은 거대 탐정 기업이 코란 전 세계에서 사무소를 두고 세계 공인 탐정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불법으로 지금 규정되어 있고 OECD 34개 중에서 우리나라만 합법화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탐정 2002년도에 탐정 및 조사 정보원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는데 탐정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고, 탐정이라는 간판을 달고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을 코드번호가 있어서 세무서에 신고하면은 개업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돼 있는데, 탐정이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 규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주요 업무는 보험이라든가 의료, 교통사고, 기업비리, 진단, 부동산 사건, 실종 가출인 소재 파악이라든가 지적재산권, 증거 자료 수집, 법원의 소송사건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고요. 조사원의 조건은 민간 자격증은 한국에서는 뭐 여러 가지 협회 주관에서 탐정 자격이 있고 민간 조사원 자격이 있는데, 2000년도에 우리 한국평생교육원에서 탐정 전문가로 경찰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현재 탐정 전문가로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자격 시험이 탐정 전문가로 자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소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에 활동이 가능하고요.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으로 활동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탐정이라는 간판을 또 사용할 수 있게 2000년도 8월 5일부터 신용정보업법에 그 조항이 삭제됐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고요. 현황으로는 2021년 기준으로 해서 심부름센터 등 미신고
업체가 한 6천 개 예상이 되고요. 1조 2,724억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발생을 기대하고 있고요. 1만 5천 개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고 할 수가 있고요. 거대한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간통죄 폐지 후에 간통 현장을 경찰과 함께 잡는 것이 불가능하고 응신소 심부름센터 의뢰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탐정 자격증은 우리 그 한국평생교육원에서 그 민간 조사 학계론, 범죄 심리학, 생활법률, 이렇게 해서 45문항으로 해서 각 과별 그 100점 만점 평균 60점 이상이면은 합격을 할 수가 있고요. 절대평가로 하고 또 여러분들 또 강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문제풀이로 해서 여러분들이 다 시험에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그 합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실무 사례 그 사람 찾기를 보면은요, 그 구글 계정에 이렇게 그 사람 찾기 이렇게 나온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성인 실종 가출인 신고 접수비 미발견 현황을 보면은요, 사실은 요게 이제 합법적으로 할 수 탐정 연구소라든가 탐정 그 사무소라든가 그런 걸 차려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성인 실종 가출인 신고 접수된 거 이제 미발견된 거 찾아주는 게 이런 게 이제 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성인 실종 가출인 신고 접수 및 미발견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18세에서부터 64세하고 65세로 구분해서 한번 이렇게 도표에 나와 있는 거 마찬가지로 16년도에는 총 46,040건이 접수가 됐는데 18세부터 64세 미발견이 2,828건이거든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돈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65세 이상 같은 경우는 접수가 2,340건인데 미발견이 한 98건 정도 되고요. 17년도 이렇게 가면 갈수록 증가 추세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49,791건이 그 총 접수가 됐는데 18세부터 64세 보니까 미발견 건수가 2,689건이나 되고요. 65세 이상은 95건. 18년도에도 보면은 51,928건인데 그 18세부터 60세의 미발견 건수가 3,447건, 65세 이상은 109건이고요. 19년도에도 보면은 그 접수 건수가 54,493건 중에서 18세부터 64세 미만까지 보면은 미발견 건수가 4,409건 정도 되고요. 65세 이상은 84건이나 되고, 2000년도에도 보면은 그 57,751건 중에서 18세부터 64세 미발견 건수가 8,880건이나 되고요. 65세 이상은 그 203건 정도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면 갈수록 이게 증가 추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람 찾기에서 서치맨 유혹이 보면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실종 아동이라든가 주한 외국인 온라인 모임이라든가 경찰청 그 실종 아동 찾기라든가 그 전국 미아 찾기 모임, 또 친자 확인 및 유전자 검사 기관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친자 확인 뭐 유전자 검사하는 기관들이 좀 많이 늘어났고 하는데 그걸 또 검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산시 원곡동에 또 다문화 특구거리 건물 2층 3층 고시원에 밀집되어 되어 있고요.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조선독 타운이 있고, 당진 천안 서북 아산
산업단지 주변에 요기군 찾기 이런 게 있다고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구글 계정을 이용한 분실이라든가 휴대폰 위치 찾기 이런 게 있고요. 구글 지도 위치 기록 이용해서 휴대폰 위치 그 추적이라든가 현재 위치 이동 경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구글 커플 각서 앱에 보면은 커플들끼리 뭐 서로 설치해서 상대방이 아이디만 서로 입력하면은 커플을 맺어지면은 서로 위치라든가 일부 메시지 통화 목록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투투벨이라는 것은 매놀 영화 뭐 가족 위치라든가 자녀 위치 안심기가 KT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휴대폰 위치 확인 방법으로는 1588-7982 친구 빨리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1588-7982는 휴대 일반 전화 모두 사용 서비스 가능하고요. 친구 찾기 메뉴 선택 후에 자신이 휴대전화 번호를 누르면은 친구 추가 동의 절차 없이 가입과 동시에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휴대폰 위치가 또 안내된다고 하고요. 1588-7982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유선전화로 1588-7982를 전화를 하면 되고요. 휴대폰 가입자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라든가 휴대폰 번호를 입력 후에 회원 가입하면은 친구 찾기 메뉴 선택 후에 자신이 휴대전화 번호를 누르면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탐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탐정의 개념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탐정은 사전적 의미는 드러나지 않는 사정을 몰래 살펴 알아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후자의 경우 예전에는 뭐 탐정을 염탐꾼이라고도 했거든요. 그래서 전쟁 중에는 뭐 밀정, 간첩, 스파이라고도 하였고요. 오늘날 탐정은 사설 탐정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요. 의뢰인이 그 요청에 따라서 사건, 사고, 정보 등을 조사하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탐정이라는 것은 사적 주체인 민간인이 기업이라든가 개인 등 타인이 의뢰를 받아서 계약을 맺고 보수를 받으면서 위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뢰를 받은 사건에 대한 조사 활동을 통해서 사실관계 확인 및 관련 정보 등을 수집, 분석해서 그 결과를 제공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활동 또는 그러한 직업을 수행하는 자를 정의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탐정은 뒷조사인가 이 동영상 한번 보시고 이해가 동영상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고요. 내 이름은 코난, 탐정이죠. 원래 한국은 OECD 가입국 중 유일하게 사립탐정 제도를 인정하지 않았다. 탐정을 꿈꾸던 우리 코난 꿈나무들은 눈물을 머금고 꿈을 포기해야 했다. 그런데 얼마 전 8월 5일부터 이 규정이 삭제됐다. 법이 시행되자마자 개업한 탐정사무소들도 있다는데 그렇다면 양지로 나온 탐정들은 어떤 일을 할까? 유튜브 댓글로 얼마 전 탐정이 합법화됐다던데 뒷조사 같은 게 가능해진 건지 취재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우리나라에선 낯선 이 직업 탐정에 관해 취재했다. 탐정은 비밀사항이나 사정을 은밀히 알아내는 일 또는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셜록 홈즈와 명탐정 코난이 친숙한데 셜록 홈즈나 코난은 항상 험악한 형사사건을 다룬다. 살인사건이 있으면 언제나 나타나는 코난. 그러나 탐정의 주 업무는 범죄자 찾기가 아니다. 탐정 관련 학과가 있는 동국대 법무대학원 강동욱 교수는 탐정들이 교통사고의 과실을 따지거나 기업 M&A 조사 같은 민사사건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범죄가 아니고 사적인 분쟁 같은 경우
개인들은 증거를 수집하거나 이래 확보하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사를 통해서 증거를 찾아준다라든가, 교통사고가 났다, 사고에 대한 원인을 경찰이라고 해서 100% 명확하게 밝혀낸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탐정이 그쪽 분야에 조금 더 이래 현명한 그런 지식이나 경험을 갖고 있으면 그 원인들을 밝힐 수 있다라든가. 실종자가 생겼을 때 경찰을 대신해 찾아주는 것도 탐정의 역할 중 하나다. 아동이 이제 가출했을 경우는 경찰에서 좀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 찾고하는데, 지금 성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종 신고가 들어도 그냥 가출로 처리해놓고 제대로 수사를 안 해주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와 같은 탐정들이 이제 해줄 수도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기존엔 심부름센터나 흥신소란 이름으로 음지에서 불법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도 많았다. 그렇다 보니 탐정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생긴 건 당연한 일. 빨리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돈을 얼마를 들더라도 그게 설사 뭐 불법이 있더라도 일단은 내 사건을 맡아줄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행패를 부리는 거거든요. 법이 시행되자마자 개업한 탐정 사무소들도 있는데 이혼 소송을 위한 자료 수집, 불법 촬영 탐지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러나 탐정이라고 해도 의뢰인 배우자의 부정 행위를 캐내는 행위,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의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 잠적한 채무자의 은신처를 파악하는 행위 등의 뒷조사는 할 수 없다. 이제 법이 감시하는 양지에서 활동하게 됐으니 이런 불법 행위가 줄어들길 바랄 뿐, 실제로 한 탐정업계 종사자는 경찰이 최근 단속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탐정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외에도 달라진 점이 있다. 가출하거나 실종된 아동, 청소년을 찾을 때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더 좋아졌다는 것.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진 않았다. 아까 그 탐정업계 종사자는 현재 탐정업계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어디까지 할 수, 거기까지 할 수 없는지 아마 가이드라인이 곧 나올 것 같거든요. 그때도 저희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럼 탐정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아직 우리나라는 탐정이 되는 법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이미 탐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은 국가 면허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허가제로 탐정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은 개인이 신고하면 탐정을 할 수 있는 신고제로 탐정제도가 운영된다. 이게 결국 아무나 탐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긴데, 강동욱 교수는 이게 바람직하진 않다고 설명했다. 국민들이 어려운 부분, 탐정 활동을 하고 있는 위험성,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래도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이 기급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허가제의 부작용도 있다. 강동욱 교수는 그렇게 됐을 경우 이제 소수의 권력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용료가 굉장히 이제 비싸지는 거예요. 탐정의 업무는 결국 어떤 사실을 알아내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조사라는 행위 자체는 죄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고 해도 되는 일이다. 문제는 방식이다. 탐정 제도를 어떻게 정착시켜서 공익을 높이느냐가 관건이다. 탐정이 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불법 활동은 없는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탐정이 어떻게 자리를 잡아가는지 우리도 눈을 부릅뜨고 예의주시해보자. 당신도 취재를 의뢰하고 싶다면 구독하고 댓글로 의뢰하시라. 지금은 단독주택 밀집 지역에 왜 쓰레기를 버리는 쓰레기통이 따로 없는 건지 취재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 중이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 누르면 조만간 취재 결과가 올라올 거다. 탐정과 수사의 한번 구별을 한번 살펴보면요. 탐정은 민간인이 그 타인 의뢰를 받아 보수를 받고 조사 활동을 통해서 사실관계 확인 및 관련 정보 등을 수집 분석해서 그 결과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이에 반해서 수사는 형사사건에 대해서 공소의 제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범죄 사실을 조사하고 범인의 발견과 검거 및 증거의 발견, 수집,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탐정과 수사의 구분, 첫 번째로는 탐정은 민간인으로서 그 의뢰인에 따라서 업무를 시작하는 반면에 수사는 국가기관이 그 수사의 주관적인 혐의에 따라서 수사를 개시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탐정은 의뢰인으로부터 요구를 받은 조사라든가 정보 수집 활동 등 사실 행위를 함에 불과하고요.
그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효과도 부여되지 않는 반면에 수사는 수사기관의 활동으로 인한 법률 행위로 그의 그 법에 규정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탐정은 그 대상에 있어서 민사 사건이든 형사 사건이든 계약을 받지 않는 반면에 수사는 이 형사 사건의 전제로 하므로 민사 사건에 대한 조사가 개입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된 그 탐정업 합법화된 동영상을 자막 뉴스로 YTN에서 보도된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참고가 될 것 같고요. 지난 1991년 개구리 알을 주우러 간다며 집을 나선 초등학생 5명이 11년 만에 유골로 발견된 이른바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이후 사설 탐정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경찰 수사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란 이유입니다. 오랜 논란 끝에 올해 초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민간조사원도 탐정이란 이름을 내걸고 영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출한 아동 청소년이나 실종된 사람의 소재를 찾는 게 합법화됩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해서 너무 반기고요. 공권력의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거지 사법기관의 어떤 미흡함을 재조사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불법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에 탐정이란 이름만 붙여주는 거 아니냐는 논란도 여전합니다. 명칭 사용만 허가됐을 뿐 업무 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때문입니다. 채무자 은신처를 파악하거나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찾는 행위 등은 제한되지만 이런 의뢰가 늘어날 거란 우려도 큽니다. 부적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한다든가 사람의 뒷조사를 하는 것, 변호사법 위반이나 아니면 개인정보보호법 아니면 형법상 주거 침입 등으로 처벌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경찰은 사설 탐정업체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지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탐정 업무 관련 민간 자격증을 발급하는 단체의 허위 과장 광고도 단속한다는 계획입니다. 기대와 우려의 공존 속에 시행되는 탐정 제도가 우리 사회 속에 어떤 형태로 정착하게 될지 시선이 쏠립니다. 네 번째는 탐정 활동에 의해서 얻은 정보라든가 자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뢰자에게만 사용 권한이 인정되는 반면에요. 수사기관의 수사에 의해 얻은 정보라든가 자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뢰자에게만 사용권이 인정되는 반면에 수사기관이 수사에 의해서 획득된 증거는 다른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일반 사인도 각종 소송 등에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 탐정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그 강제 처분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조사 대상자가 이에 응하거나 협조할 의무가 없는 반면에 수사에 있어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체포, 구속은 물론 압수수색, 검증 등의 강제 처분이 허용되고요.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재를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합법적 탐정 시대가 열리는지 동영상으로 그 채널A 뉴스 그 합법 탐정 시대 열린다는 그런 동영상이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 한번 같이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첫 번째 사건이니까 깔끔하게 5대5.
지금까지는 이런 탐정 활동을 탐정이라는 이름으로 할 수 없었는데 오늘부터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업무 영역이 애매하고 자격증도 검증이 안 돼서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국내에서도 셜록 홈즈 같은 명탐정 나올 수 있을까요? 현장 카메라 김철웅 기자입니다. 8월 5일 오늘입니다. 오늘부터는 탐정이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제 뒤에 보시면 탐정사무소라고 적힌 간판이 새로 설치됐습니다. 이전까지는 흥신소 또는 심부름센터라고 불렸지만 이제부터는 사립탐정이 정식 활동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앞으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사설 탐정을 찾을 수 있는 많이 길이 열려 있고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있습니다. 벌써 3개월째 잠복 중입니다. 타겟이 나올 때까지는 무한정 언제 나올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상 시간은 보통 11시부터 11시 한 4, 50분 그 사이에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못 하시겠어요? 네네. 뭐 소변통도 있고 화장실도 못 가요. 계속. 회사 기밀을 다른 업체에 빼돌리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 이 남성. 집에서 나와 어디론가 향합니다. 두리번거리네. 마스크를 썼고 우산을 썼고 양복차에 탑승. 기업 내 정보를 팔아먹는 거죠. 잠깐이라도 놓치면 추적 실패.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속도 많이 내네. 시간이 급하더라고요. 약 300m, 50km. 운전 추적할 때는 머리가 푹 서죠. 시내는 차가 많이 복잡하니까 총알택시도 따라갈 수 있는 정도 실력이 돼야.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변장의 기술은 탐정의 필수 조건입니다. 15벌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옷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인 타겟들 따라다닐 때 아침에 저도 직장인으로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자켓이나 아니면 원피스 같은 거 같이 입고 다녀요. 회사에 도착한 남성이 30분 만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있는 카페로 이동해 누군가와 접선하는 현장까지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사생활 침해하지 주거집 침입하지 않고 공공장소에서 촬영한 것을 법원에서 인정한 겁니다. 탐정을 찾는 사람들, 수사기관에 사건을 접수하기 전 증거 수집을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뢰인은 신고해서 괜히 그 스토킹 남자가 자신을 또 2차 피해로 괴롭힐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죠. 현재 상황에서는 경찰 신고는 지금 못 하셨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주변을 매일같이 맴도는 남성입니다. 위협을 느낀 피해자는 신변 보호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카페를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게 들어가는지만 봐. 다른 거 하지 말고. 지금 횡단보도 걷는다야. 경호팀. 야, 가게 안에 들어가면 경호팀 같이 들어가 그냥. 비용은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는 300만 원에서 기업 사건은 억 단위까지 올라갑니다. 관련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탐정 이름은 허용됐지만 업무 범위에 대한 법적 경계는 여전히 모호합니다. 수사 중이거나 소송 중인 사건의 증거를 찾는 건 불법. 예를 들어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찾는 건 안 됩니다. 공인된 기준 없이 약 10개 단체가 민간 자격증을 발급하다 보니 누구나 탐정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탐정을 어떻게 하라는 이런 법률안은 없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가드라인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 스파이부터 개인 스토킹 의심사례까지 사립탐정의 영역은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 같은 논란을 최소화하려면 관련법 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현장 카메라 김철우입니다. 6번째, 탐정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요. 탐정과 의뢰인 간의 계약에 따라서 전적으로 의뢰인이 부담하게 되지만 수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고소인이라든가 고발인이 아닌 국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요. 7번째, 탐정은 의뢰인의 권리 보호라든가 피해 구제 등 의뢰인이 사적 이익을 위해 활동하게 되는 반면에요. 수사는 수사기관이 질서 유지 등의 국가 목적 달성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으로 반드시
고소인이라든가 고발인이 의사에 그 좌우되는 것은 아니고요. 전자의 경우에는 의뢰인이 사적 이익이 보호라든가 권리 구제를 위해서 타인이라든가 공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도 발생할 여지가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8번째, 그 탐정은 의뢰인은 물론이고 조사 대상이라든가 조사 내용 등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반면에요. 수사의 경우에는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 대상을 특정하고 피의 사실을 공개되는 것이 허용되기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9번째, 그 탐정은 통상 그 혼자서 은밀하게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에 수사는 다수의 그 수사관에 의해서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납치라든가 마약 범죄 등이 일부 특수 범죄를 제외하고는 수사 여부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탐정사무소 합법화 된다는 그 채널A 뉴스를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판 셜록의 탄생. 오늘부터 탐정사무소가 합법화됩니다. 수사와 재판에 사용할 결정적 증거를 수집해 사건을 해결하는 영화 속 탐정을 만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확인해 보시죠. 약혼자가 차에 치여서 사망했다고. 같은 보육원 출신들이 차에 치여서 죽었죠. 뺑소니 사고의 자살 분명히 뭔가 있어요. 이럴 거면 네가 운전해 진짜. 네, 지금 영화 탐정 속의 장면들을 봤는데 위원님, 네네. 지금 본 것처럼 이 탐정이 용의자도 추적하고 사이버 증거도 수집하고 목격자 탐문도 합니다. 그럼 오늘부터 탐정이라는 이름을 걸고 이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저희들이 탐정이라 그러면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셜록 맞고 지금 저 영화에 나와 있는 저런 모습을 보고 탐정이 사실상 경찰의 업무를 대체하는 게 아니냐라는 오해를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게 신용정보법, 좀 이제 정확한 명칭은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원래 탐정업이란 말을 쓸 수 없었는데 그 말을 쓰게끔 했었어요. 이제 쓰게끔 허용이 되었기 때문에 뭐 탐정에 대한 국가에서 공인적으로 그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첫 번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가출아동이나 그 다음에 뭐 청소년 실종 같은 경우에 있어서 사실 국가 공권력의 어떤 명령이 조금 거기까지 다 이렇게 힘이 미치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 예산과 인력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제 의뢰를 받아서 그런 부분을 찾을 수가 있고 기존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는 해가봤어요. 탐정업이 없다 할지라도 민간조사원이라는 뭐 이름을 달고 활동을 했는데 뭐 등기부 등본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개된 어떤 정보에 대한 대리 수집. 제가 여기서 막 일하고 있는데 어떤 정보가 필요해요. 그럼 이거 정보 좀 떼주세요. 라고 해서 위임장을 주고 그 위임장을 가지고 가서 정보를 대리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가능했는데 이제 이 법이 바뀜으로써 그런 업을 하는 사람이 탐정업이라는 명함을 찍고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게끔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네,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셨는데 조금씩 구체적으로 이제 여쭤볼게요. 일반 국민들은 이제 탐정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뭐 민형사 사건에서 증거 수집을 한다든지 뭐 불법 행위자 어디 있는지 찾아다닌다든지 뭐 이런 업무를 생각하는데 솔직히 이런 거는 안 된다면서요? 예, 그게 사실 지금 이제 탐정업 법이 새로 만들어졌는 게 아니라 그 신용정보법에 따라서 탐정업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는 변호사법도 있고 개인정보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만 수사에 관계되는 증거에 대한 서류를 가지고 올 수 있는데 그게 일반 탐정이 한다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고 성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찾는 것은 개인정보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탐정업을 한다고 해서 그 회사
수사에 가셔가지고 일반 국민들께서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정보 좀 수집해줘. 그리고 이 성인에 대한 정보 좀 찾아줘. 라고 했을 때 사실 돈을 받으면 탐정업을 하시는 분이 분명히 불법을 하면 안 되는데 사실상 이러한 영역을 넘어서 불법을 하게 되면 두 사람 다 처벌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정을 했는 사람은 정범으로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거를 의뢰했는 사람은 교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한다. 이런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집 나간 배우자 찾아주세요. 이거는 탐정이 못 해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사실 탐정이라는 이름을 안 썼을 뿐이지 뭐 흥신서, 심부름센터 이런 게 있었잖아요. 뭐가 다른 거예요? 사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요번에 신용정보법이 개정됨으로써 탐정이란 이름을 쓸 수 있는 것이지 여전히 탐정업에 대한 공식적인 법률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법무부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과연 탐정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를 조금 했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탐정이라는 직업 자체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나 경찰청에서 다 허용하고 있는 건데 그 탐정이 지금 저희가 논의하다시피 이게 사생활 침해도 발생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변호사법 위반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즉 탐정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야 이 탐정에 대한 구체적인 그 가이드라인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종래의 흥신소란 이름이 탐정업으로 바뀌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 21대 국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탐정이 제대로 된 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꼼꼼하게 만들어야 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탐정사무소 개업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니까요. 뭐 전직 경찰관들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반응이 뜨겁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경찰력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들도 이런 탐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가 있을까요? 법은 분명히 필요한 거죠. 사실 국가 공권력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이고 사실 가출했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게 국가 공권력의 어떤 한계 영역에 분명히 이제 접점이 있는 것이고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게 저희들이 뭐 보험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의료사고가 났을 때 사실 거기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찾아가는 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증거를 찾기 전에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정도는 당연히 탐정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것들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지금 경찰 쪽에서만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는 게 아니라 이 탐정업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제도적으로 접근돼야 되는 것이고 그 탐정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어떤 법 체계 그리고 시험 체계를 만들어서 관리 체계까지 만들어졌을 때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뭐 개인 정보 무단 수집이라든지 사생활 침해 같은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탐정업체에 의한 어떤 이런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관련 업체를 특별 단속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앞으로 상황 좀 지켜보도록 하시고 다음 사건 돋보기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10번째, 탐정의 경우 정보 수집자인 의뢰인이 구분되는 반면에 수사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정보 수집자이면서 정보 이용자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